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조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갈아타고 있죠. 비도 좀 잦은 편이고요.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28도를 넘나드는 좀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건강 마음 잘 하셔야 되겠고, 또 5월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생방송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리비아가 아닌 파키스탄 모델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원하는 방식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파키스탄 모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트럼프 모델이네, 또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 스위스모 칼리지 티오니 교수는 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파키스탄 방식이지 리비아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1970년대 인도에 맞서기 위해서 핵을 개발을 했죠. 세계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파키스탄은 엄연히 핵을 보유한 국가로 잠정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북한이 이런 거를 최대의 승부수로 띄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총리가 된 파키스탄 정치인 줄리카르 알리 부토는 당시 만약 인도가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풀잎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핵무기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핵 보유국이 됐고, 북한이 바라는 바도 핵과 핵시설, 또 물자를 미국 땅에 갖다 바치는 그런 리비아 해결이 아닌 파키스탄 방식을 그나마 바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핵과학자 회보는 파키스탄이 2016년 기준 130개에서 1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025년에는 핵무기 규모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오니 교수는 파키스탄과 북한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인도와 한국이라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인데, 북한은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를 탈퇴했고 파키스탄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입니다. 이 티오니 교수의 견해를 정리하면은 북한은 결국 동아시아의 파키스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핵탄두 20기를 반출을 요구를 했고 북한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양국 실무협의팀이 북한의 핵탄두 20여 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실무협의팀은 북한이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20기부터 이른 시일 안에 국외로 반출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미국 본토로
반출하라. 하지만은 북한 측은 순순히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로 반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어떻게 실속 있고 두 나라를 만족시킬 회담으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통신은 실무협의에 참석한 익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국외로 반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 측이 그런 대표단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대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사일 무기부터 해외로 보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적지 않은 성과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련은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국외 반출 문제를 실무협의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한다면 공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실무협의에서 플루토늄, 또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 관련 물질 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실무회의를 가졌는데 어제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할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 측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통지했고 우리 또 답변을 받았죠.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측이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구성한 5명의 대표단 명단에서 유광수 산림청장이 빠지고 안문현 심의관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어서 북측이 대표단을 5명으로 꾸릴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도 대표단을 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교체 대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진행 성과에 따라서는 이 5명의 대표단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김정열 2차관이 우리 측 대표단에 그대로 유임되면은 고위급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경의선 또 동해선 철로 연결을 포함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또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을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중 열기로 했던 장성급 회담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 아마 날짜를 봐서 6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부산, 경남, 또 수도권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6.13 지방선거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선 모습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전체 승패를 좌우할 서울 등 수도권 최대 격정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 의뢰해서 20일과 21일 부산 거주 성인 803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47.6%로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서병수 후보는 24.2%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 있나요? KBS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의 경남지역 조사 보면은 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지지도가 50.6%로 한국당 김태호 후보 25.2%보다 25.4%포인트 김경수 후보가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후보의 격차는 3주 전 조사 때 당시 김경수 후보 46.2%, 김태우 후보 27.8% 때보다 7%포인트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그동안 이 경남 부산 지역은 한국당의 전통 텃밭으로 불린 곳인데 한국당이 수성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영남권 교두보를 확보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수도권 선거의 가상 대결에서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머니투데이 더 리더가 조앤 CNI에 의뢰해서 26일과 27일 802명을 조사한 결과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4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20.6%,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12.9% 순이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7일 경기도에서 하는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52.6%로 1위였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또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지지도는 각각 18.8% 그리고 2.6%였습니다. 인천 역시 한국리서치의 25일, 26일 조사에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지지도가 47.7%로 경쟁자인 한국당 유정복 후보 18.4%에 앞섰습니다. 참 좀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의 유정복 시장이 업무 추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남춘 후보의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장 지지율 조사를 보면 KBS 의뢰로 이루어졌는데요. 인천 거주 800명을 상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지율 데이터는 5월 29일 연합통신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조했고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이어서 제목뉴스의 힘, 제목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헤드라인 제목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죠. 북한 먼저 핵무기 해외 반출하라. 두 번째, 한국어로 노래하는 보이밴드 미국을 정복했다. 빌보드 차트 세계 1위를 우리 보이밴드가 차지했다는 대단한 그런 뉴스였죠.
다음 달 1일 고위급 회담 앞두고 북 또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 네 번째, 6.12에 묻힌 6.13. 북한 이슈 뜨거울수록 선거는 잊힌다. 다음, 중개업소 월 한 건도 못해. 가구, 이사, 청소, 밑바닥 경제 아우성.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기거나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관련된 가구 업체라든가 이사, 청소업체 경기마저 밑바닥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 판문점 협상팀 오늘 북과 2차 실무 접촉. 끝으로 문 대통령 소득 분배 악화 매우 아프다. 네. 한 나라의 경제 성장 속에서 분배에 우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성장에 우선을 둘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뉴스타키쇼 5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조원 시인의 두 개의 입술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나무에게 말하고 싶을 때, 나무가 바람에게 말하고 싶을 때 서로의 입술을 포갠다. 바람은 푸르고 멍든 잎사귀에 혀를 들이밀고 침발라 새긴 말들을 핥아준다. 때로는 울음도 분장이다. 바람의 눈물을 받아 적느라 나무는 가지를 뻗어 하늘 맨 첫 장부터 마침표까지 숨죽여 찍는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상대의 혀를 움직여주는 것. 소통은 바람과 나무가 한결 후련해지는 것. 네.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 또 바람을 사람처럼 의인화한 게 아주 특이한 시죠. 시 언덕길. 오늘은 조원 시인의 두 개의 입술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최근 황사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날이 많아서 실내에 공기청정 효과를 내는 공기정화식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산호초나 아이비, 벵갈 고무나무 등이 대표적인 공기정화식물인데요. 이 밖에도 관엽식물이라든가 소철 등의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 식물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뿐 아니라 산소, 음이온 향기를 배출해서 좋은 공기를 만들고 습도 조절도 하면서 심신 안정 등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김광진 농업연구관은 화분에 모래나 자갈을 덮으면 미세먼지 제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흙을 노출시키거나 죽은 식물을 덮는 게 이런 공기정화 식물에서 음이온 발생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들려주게 됐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초역세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4.2%에 그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고를 보면은 여가하고 가까울수록 잘 팔리고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세를 주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하철역 1km 반경에선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초역세권일수록 오피스텔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상식의 허실이라고 할까요? 지하철과 가까울수록 임대료가 높아지지만은 임대료 상승폭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전용 면적 평방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지하철역과 직선거리 300m 이내인 경우 739만 원, 300에서 700m 이내 690만 원, 700에서 1000m 이내 567만 원 선으로 거리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반면에 임대료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선거리 가까운 순으로 각각 전용 평방미터당 33만 원, 32만 원, 30만 원입니다. 임대료를 더 높이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하철 임대 오피스텔이라도 임대료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 얘기인데요. 매매가가 비싼 초역세권보다 지하철역과 약간 거리가 떨어진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괜찮은 정보죠? 뉴스타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5월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은 5, 6월은 가히 장미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죠. 장미는 그 고혹적인 자태 향기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줄만 알았는데 터키 중서부 지방에서는 장미에서 기름도 추출한다고 하네요. 바로 장미 오일인데요. 눈을 살며시 감게 하는 장미향 같은 하루 되어보십시오. 오늘 목감기로 기침도 좀 했고 목도 좀 잠겼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네. 뉴스프리존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뉴스타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